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새로 사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뇌의 역할하는 칩셋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 그 플래그십 모델들, 최고급 모델들의 심장 경쟁은 정말 뭐랄까, 매년 뜨겁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두 거인, 미디어텍과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칩세트를 좀 속속들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디멘시티 9400, 9500,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8 엘리트 젠 5.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데요? 맞아요. 이 복잡한 기술 이야기 저희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칩셋은 단순히 숫자 싸움은 넘어섰고요. 그렇죠. AI 기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게임은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사진은 또 얼마나 잘 찍히는지, 이게 다 실제 사용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최신 칩셋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 같은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명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미디어텍. 네, 미디어텍 최신작들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먼저 2024년 10월에 발표된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입니다. 이 칩이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 2세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3나노 공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더 작은 공감에 더 성능 좋은 부품,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그래서 같은 크기 칩이라면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성능이라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디멘시티 9400의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텍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네. 바로 모든 코어를 성능 코어로, 즉 All Performance 코어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요? 네. 보통 스마트폰 칩은 고성능 코어랑 저전력 효율 코어를 섞어 쓰거든요. 전력 관리 때문에요. 근데 미디어텍은 효율 코어 없이 전보 성능 코어로만 8개를 채운 거죠. 오로지 성능. 그렇죠. 최고 성능을 위해서요. 효율 코어 없이 전부 성능 코어라. 와, 확실히 성능에 그냥 올인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실제로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네, 이전 9300 칩 대비해서 CPU 성능은 싱글 코어에서 최대 35%. 35%나요? 네, 그리고 여러 코어를 동시에 쓰는 멀티코어에서는 28%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도 ARM의 신형 임머탈리스 G925를 탑재해서요. 이전보다 최대 41%더 빨라졌고요. 이야. 특히 게임 그래픽에서 중요한 레이트레이싱 성능 있잖아요. 이걸 40%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고사양 게임을 염두에 둔 거군요. 맞습니다. 메모리 램도 LPDDR5X 규격을 지원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고요. AI 성능도 요즘 진짜 중요하잖아요. 디멘시티 9400은 그 부분은 어떤가요? AI 성능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AI 엔진하고 NPU, 그 신경망 처리 장치죠. 이게 전력 효율을 35% 높이면서 동시에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LLM. 이 LLM의 질문 처리 속도는 최대 80%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와, 80%. 스마트폰 안에서 AI 비서가 더 빠릿빠릿하게 작동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그 외에도 최대 3억 2천만 화소 카메라 지원이라든지 8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 같은 최신 기술은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렇게 성능 코어만 넣으면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능 코어만 사용하면 확실히 최고 성능은 높지만 배터리 효율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미디어텍도 당연히 이걸 인지하고 전력 관리 기술에 신경을 썼겠지만 아무래도 근본적인 구조의 한계는 있을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네, 이 칩을 탑재한 플래그십 폰 가격이 한 $570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570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도 성능의 이 가격은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성능하고 가격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는 거죠. 야, 정말 가격이 매력적인데요? 자,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9월에는 후속작 디멘시티 9500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달라졌나요? 디멘시티 9500은 TSMC의 더 발전된 3나노 공정 N3P라는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아, N3P? 네, All Performance 코어 전략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ARM의 최신 C1 코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PU를 구성했습니다. 자체 코어가 아니라 암 코어를 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9400보다 싱글 코어 성능이 최대 32%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발표 당시에는 애플의 최신 A19 프로 칩과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죠. 이야, 애플과 동등 수준이라니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럼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전력 효율은 좀 개선되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9400 대비해서 최대 전력 소비를 32% 줄였다고 발표했고요. 앱 실은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오, 고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전력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GPU는 완전히 새로운 ARM Mali G1 Ultra를 탑재했는데 여기서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무려 119%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19%요? 와, 거의 2배 이상인데요. 그렇죠. 거의 PC게임 수준의 그래픽을 모바일에서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이런 고사양 그래픽을 제대로 활용하는 AA급 게임이 많지 않다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아, 그쵸. 아직은 그렇죠. AI 성능 향상폭도 엄청나네요. MPU 990은 이전보다 111% 더 빠르다고 하고 전력 소모는 40% 줄이면서 토큰 생성 속도는 2배로 높였다고 하고 게다가 고품질 4K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하다니 스마트폰 AI 활용도가 정말 크게 높아지겠어요. 맞습니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서브 6GHz 치대역에서 최대 7.4GBps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하고요. 또 AI가 통신 환경을 예측해서 배터리를 아껴주는 기술이라든지 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통화 중에 와이파이랑 셀룰러를 동시에 써서 끊김을 막는 기술 같은 아주 실용적인 개선들이 많습니다. 이야, 점점 똑똑해지네요. 그렇죠. 종합하면 미디어텍은 9500에서 ARM의 최신 기술을 아주 빠르게 도입해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면서 특히 애플과의 벤치마크 경쟁을 상당히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그래 보이네요. 동시에 GPU, AI, 전력 관리 등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 향상에도 힘쓰고 있고요. 결국 레퍼런스 디자인을 활용해서 개발 비용은 낮추면서 성능 경쟁을 하는 그 가성비 높은 고성능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자인 퀄컴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4년 10월에 스냅드래곤 8 일리트가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젠 시리즈와 이름이 달라서 좀 주목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엘리트라는 이름과 함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퀄컴이 자체 설계한 오라이온 CPU 코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오라이온 코어? 네, 퀄컴이 예전에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 뉴비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기술력이 녹아든 결과물이죠. 그렇죠. 이전 8젠 3 칩 대비해서 CPU 성능은 최대 45%, 효율성은 44%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성능 효율 둘 다 잡았네요. 네, ARM의 코어를 그냥 가져다 쓰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플처럼 자체 설계 코어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성능과 효율 모두 잡겠다는 야심이죠. 자체 설계 코어라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GPU나 AI 성능은 어떤가요? GPU는 아드레노 830을 탑재했는데요. 이전보다 40% 더 빠르고 전력 효율도 40%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최대 2.5시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오, 게이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성능도 강화돼서 특정 모델에서는 초당 최대 7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발전한 수치입니다. 카메라 쪽에서는 ISP,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 이름이 AI ISP로 바뀌었고 처리량도 늘었습니다. 최대 3억 2천만 화소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요. 그런데 동영상 촬영은 4K 60fps까지만 지원해서 디멘시티 94,000의 8K 60fps보다는 스펙상으로는 좀 낮네요. 물론 8K 영상의 실용성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차이가 있죠. 퀄컴은 아마도 4K 촬영의 완성도나 아니면 다른 기능에 좀 더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8 엘리트 칩은 삼성 갤럭시나 샤오미 같은 여러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되면서 자체 오라이온 코어의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습니다. 네, 많이 탑재됐죠. 엘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퀄컴이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플래그십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9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강력해졌을까요? 네, 8 엘리트 젠 5. 이건 디멘시티 9500과 같은 TSMC 3나노 N3 공정을 사용하고요. 3세대 오라이온 코어를 탑재했습니다. 3세대 오라이온. 네, CPU는 2개의 고성능 코어와 6개 효율 코어로 구성되는데 성능 코어 클럭이 무려 4.6GHz입니다. 4.6GHz요? 와. 네, 효율 코어도 3.62GHz로 매우 높죠. 이전 8 엘리트 대비 20% 성능이 향상되었고 퀄컴은 아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CPU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야,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효율성도 개선되었습니까? 네, CPU 효율은 35% 개선되었고 칩셋 전체 전력 소비는 1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능을 높이면서도 전력 관리에도 신경 쓴 모습이죠. 다행이네요. GPU는 아드레노 84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18MB의 전용 캐시 메모리를 탑재했어요. 전용 캐시요? 네, 그래서 GPU가 메인 메모리에 덜 접근하게 만들어서 전력 소모를 최대 10% 줄였다고 합니다. 성능은 23% 향상되고 전력 소비는 20% 감소했다고 주장하고요. 텐센트 같은 게임 개발사와의 협력도 강조하면서 게임 최적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역시 게임 성능 중요하죠. AI 기능은요? 그리고 요즘 정말 카메라 성능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쪽은 어떤가요? AI는 차세대 헥사곤 NPU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이전 NPU보다 37% 더 빠르다고 합니다. 와트당 성능도 개선되었고요. 근데 정말 주목할 만한 건 카메라와 비디오 기능 강화입니다. 오, 어떤 점이요? 4K 120fps, 1080p 480fps 슬로우 모션, 3억 2천만 화소 사진 지원은 기본이고요. 브이로그 제작자 같은 분들을 겨냥한 기능들이 눈에 띕니다. 아, 브이로그용 기능. 네, 예를 들어서 APB라는 전문가급 비디오 코덱을 지원해서 F의 프로S 포맷과 경쟁하려고 하고요. 또 ISP는 18비트에서 20비트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진의 명암 표현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네, 다이나믹 레인지. 이게 4배나 향상되었습니다. 어두운 곳하고 밝은 곳이 같이 있는 장면도 더 실제처럼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와, 4배면 엄청난데요. 사심이 확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퀄컴은 8 엘리트 젠 5에서 자체 오리온 코어의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GPU, AI, 연결성 개선과 더불어서 특히 이 카메라 비디오 기능에서 차별화하려고 하면서 최고 성능의 자리를 굳히려는 전략이죠. 자체 설계에 대한 자신감과 투자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회사의 최신 칩, 디멘시티 9500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를 직접 비교해봐야겠죠. 초기 벤치마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긱벤치 6라는 벤치마크 툴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싱글 코어 성능, 그러니까 코어 하나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면요. 애플 A19 프로가 여전히 약간 앞서긴 하지만 디멘시티 9500이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오, 미디어텍이요? 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도 이전보다 격차를 크게 줄이면서 바짝 추격했고요. 싱글 코어 성능만 보면 미디어텍이 정말 인상적인 발전을 보여준 거죠. 오, 미디어텍이 싱글 코어에서 애플을 거의 따라잡았군요. 그럼 멀티 코어 성능은요? 여러 코어를 동시에 사용할 때의 성능 말이죠? 여기서는 상황이 확 역전됩니다. 아, 그래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빠른 모바일 CPU라는 퀄컴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했죠. 와, 애플 A19 프로보다도 13% 이상 빠르고 이전 8 엘리트보다는 22% 이상 빠른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반면에 디멘시티 9500은 엔지니어링 샘플 테스트에서는 A19 프로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아하.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퀄컴의 자체 설계 오리온 코어가 확실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에는 문과 대가가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바로 전력 소비 문제 말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냅드래곤 8 일리트 젠 5가 그 최고 멀티코어 점수를 기록할 때 테스트 보드의 전력 소비가 무려 19.5W에 달했습니다. 19.5W요? 오유. 네, 이건 애플 A19 프로가 약 12.1W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60% 이상 많은 전력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디멘시티 9500도 약 18W로 상당히 높았고요. 둘 다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 효율성, 그러니까 1W당 얼마나 많은 성능을 내는지를 따져보면 애플 A19 프로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아, 역시 애플인가요? 네, 물론 이건 엔지니어링 샘플 기준이고요.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제조사가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능을 좀 조절, 즉 최적화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이 결과는 각 칩의 설계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죠. 퀄컴은 최고 성능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를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애플은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여전히 잘 잡고 있으며 미디어텍은 성능은 높지만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합니다. 벤치마크 점수랑 실제 사용 경험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 게임 환경에서는 어땠을까요? 스냅드래곤 8 일리트 젠 5를 탑재한 원 플러스 15의 게임 성능 테스트 결과도 있었죠. 네,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붕괴 서드나 명조 같은 고사양 게임 4개를 테스트했는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즉 원 플러스 15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그러니까 A19 프로로 추정되는 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오, 아이폰이랑 비슷하게요. 약간 낮기도 했어요. 오, 벤치마크에서 보였던 그 높은 최대 전력 소모 우려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아마 실제 게임 환경에 맞게 최적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 그럼 디멘시티 9500은 게임에서 어땠나요? 디멘시티 9500 탑재 기기는 비슷한 프레임 속도를 내긴 했지만 스냅드래곤 기기나 아이폰보다는 발열이 좀 더 높거나 전력 소모가 많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 발열이 좀 더? 네, 그리고 때로는 순간적인 프레임 저하, 그걸 1% 로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더 심해서 게임 플레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네, 물론 이것도 특정 기기의 테스트 결과니까 일반화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경향성은 엿볼 수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일리트 젠 5가 비록 최대 성능을 낼 때 전력 소모는 클 수 있지만 실제 게임 구동 시에는 발열 관리나 안정성 면에서 디멘시티 9500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 디멘시티의 그 올 퍼포먼스 코어 전략이 장시간 고사양 게임에서는 발열이나 효율성 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가격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두 칩셋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고요. 이게 결국 스마트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업계 추정치를 보면요. 디멘시티 9500은 칩 하나당 한 $180에서 $200 수준으로 보는데 180에서 $200? 네, 반면에 스냅드래곤 8 일리트 젠 5는 $280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80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단순 계산으로도 디멘시티가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저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근본적인 설계 전략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아, 설계 전략의 차이. 네, 미디어텍은 ARM이 제공하는 검증된 CPU, GPU 설계, 이걸 레퍼런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져와서 비교적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반면에 퀄컴은 자체적으로 오리온 코어와 아드레노 GPU를 설계하는 데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죠. 그렇죠. 그 누비아 인수 비용도 있고. 맞습니다.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격과 전략의 차이가 결국 스마트폰 제조사나 최종 소비자인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택지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시장에 아주 뚜렷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퀄컴은 우리가 직접 설계한 현존 최고 성능의 칩이다. 이 점을 내세우면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최고 성능. 최고의 성능과 최첨단 기능을 원하는 제조사,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지인 거죠. 반면에 미디어텍은 애플과도 견줄 만한 강력한 성능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 점을 어필합니다. 가성비 전략이네요. 그렇죠.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중시하는 제조사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죠. 이게 결국 가성비 플래그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기도 했고요. 맞아요. 당신 입장에서는 최고의 멀티코어 성능과 카메라 기능 등을 위해서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성능이나 효율성 차이는 감소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우 강력한 최신 스마트폰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네, 오늘 미디어텍과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칩셋들을 통해서 성능, 그리고 효율성, 가격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네. 미디어텍은 ARM 기반 설계로 인상적인 싱글코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퀄컴은 자체 개발 오룡 코어로 압도적인 멀티코어 성능과 게이밍, 카메라 기능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높은 전력 소비 가능성과 가격이라는 과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애플은 여전히 효율성의 강자로 남아 있고요. 맞아요. 이처럼 두 거인의 치열한 경쟁과 서로 다른 전략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강력한 스마트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네, 자체 설계의 길을 걷는 퀄컴과 또 ARM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미디어텍의 경쟁은 앞으로 모바일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겁니다. AI, 게이밍, 카메라 성능 향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핵심 트렌드이고요. 네. 이를 뒷받침하는 3나노 같은 미세공정 기술의 발전도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경쟁이 앞으로 당신의 스마트폰 경험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최신 모바일 칩셋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기술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스마트폰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